자, 이거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흥분을 하셨네요. 네, 국민의힘 얘기가 아니었죠. 배현진 의원 얘기였죠.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법 3법을 의결했습니다. 자, 순방 다녀오시자마자 바로 했습니다. 뭐 대법원장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제2요구권을 좀 행사를 해달라 건의를 했지만 CR도 안 막혔죠. 당연히 만할 상황인데, 자,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게 지금 법 쪽에도 그렇고 야당이야 뭐 당연히 비판하는 거고 이제 법 쪽의 비판도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인가요? 네. 예전에 법제처장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분도 이거는 문명 국가의 수치다. 이 법 왜곡죄 같은 경우는라고 할 정도로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했고, 대한변협 전현직 회장들도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곽상원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죠.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이거 민변 참여연대 뭐 이런 데서도 민주당 왜 민주당 출신이시니까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죠?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이니까 예. 이거 사법 3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뭐 다 저는 악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사법 3법이라고 제가 명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 여러 군데서 밝혔지만 통과되기 전이나 통과된 후에 이걸 분리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 분리해서 다뤄야 된다. 라고 생각했고, 이제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뭐 앞에 계신 문성 대변인 잘 아시겠지만 명시적으로 좀 반대했습니다. 반대. 네, 근데 양식이 대법관 인물이시네. 그러니까 대법관 증언 같은 경우에는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80년대 이후에 사실심 판사들은 뭐 3,000명, 4,000명 늘었는데 대법관은 제자리 걸음으로 되고 있으니 그 대법관 판사들 한 명한테 가해지는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러니 이거는 법원의 구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재판소원법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이제 재심 절차가 있는데 그 재심이라는 게 앞에 법률가 계시지만은 보통 신청을 했을 때 원심 법원에서 합니다. 그럼 자기가 재판했던 걸 자기가 뒤집어야 되는 거니 잘 안 됩니다, 말씀처럼. 그러면은 그걸 견제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있으면 좋지, 그걸 굳이 재판 소원까지 가야 되냐라는 게 제 입장이었다가, 근데 뭐 이것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죠. 이게 이제 사심제라는 레토릭 자체에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게, 왜냐면 사건 자체를 다루는 건 아니거든요. 사건에 대한 판결이 위헌인지 아닌지 다루는 거기 때문에 사심까지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그래서 논의는 해볼 수 있다. 근데 둘 다 비판 지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법관 증언도, 대법관 늘리면 밑에 있는 재판 연구관들도 늘려야 되는데 그거 다 판사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심 판사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법 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반대를 한 게, 이게 두 가지 차원인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많이 비판하는 것, 법 왜곡죄가 작동을 잘 했을 경우, 그러면 재판 받다가 자기가 뭐 유죄나거나 이러면은 막 걸 거 아니에요, 판사들한테. 나도 걸 거예요. 법 왜곡죄 판사, 검사 뭐 무조건 걸죠. 계속 그 난장판이 날 거 아니에요, 잘 작동을 했을 때. 두 번째 경우가 있는데, 아마 뭐 법률가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작동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이를테면은 우리 형법에 뭐 검사 인권 옹호 직무방해죄, 이게 처음 들어보시는 걸 텐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수사기소권 분리했기 때문에 검사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떨 때 하는 거냐면, 검사가 야 경찰한테 피의자 잠깐 검사실로 데려와봐라, 너 문제인지 보자. 근데 경찰이 거부해요. 그럼 이걸로 걸 수 있어요. 근데 이 법이 조문은 있지만 건국 이래 사용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사문화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뭐 직권남용죄 같은 경우도 재판하고 나면 검사나 판사한테 엄청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다 각하돼요. 다 기각된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법 왜곡죄도 그렇게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럼 작동을 했을 때도 문제가 되고 작동을 하지도 않을 법인데 이걸 왜 하냐라는 입장에서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근데 네. 제가 이제 다른 데서 이 토론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정상적인 정책 토론이 잘 안 되는 게, 이걸 사법개혁 3법으로 묶어가지고 대통령 방탄이라고만 쓸어 담아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안길거에서 방금 인용해 주신 그 법제처장이나 이런 분들은 타겟이 딱 명확해요, 법 왜곡죄. 근데 그렇게 정책적인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무적인 레토릭으로 쓸어 담아서 이게
오히려 야당의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희석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변호사로서 봤을 때는요, 이제 판사들이 법 왜곡죄를 피하려면 결국에는 기존에 있었던 판례를 넘어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판례라는 것도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시대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새로운 논리를 법원 스스로가 포기하도록 만드는 게 저는 법 왜곡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변호사 입장에서도 판례 검색해보고서는 아 내가 이 부분 좀 새로운 판례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과거에 좀 옛날 판례고 이제 좀 해볼만 하자. 이거 쉽지는 않지만 한번 해보시죠라고 의뢰인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 측에서 만약에 우리가 승소했을 때 저거 법 왜곡죄다. 뭐 판사가 저쪽 뭐 변호사랑 뭐 의뢰인이랑 또 무슨 관계 있는 거 아니냐. 자기 마음대로 판단한다. 판례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끔 뭐 뉴스에서 여러 가지로 대법원에서 나왔었던 판례와 좀 다른 형태로 사실심에서 1심, 2심에서 나오는 경우도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사라지는 거죠. 그게 이제 변호사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주로 이제 법 왜곡죄를 핀포인트로 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토론 가보면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묶어서 이걸 뭐 사법개혁 악법이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론의 힘을 못 받는 거죠.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민주당에서 이제 이거를 묶어서 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노렸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 이걸 묶어서 얘기하다 보면 말한 대로 포인트가 좀 흩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이걸 하나하나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법이라는 게 우리 그냥 국회의원 다수라고 그냥 밀어붙여도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국민 여론이라는 게 좀 이씨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만 해도 되게 큰 법안을 세 개나 한꺼번에 그냥 밀어붙여갖고 해버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려고 그러면 논평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거죠. 아니 그 법 국회의 작동 방식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패키지로 당에서는 사법개혁 3법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통과는 하나하나씩 되죠. 법은 하나하나 떨어져 있죠. 제가 드리는 문제 제기는 뭐냐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2개 사법개혁 법안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논의 테이블을 올릴 수 있다. 근데 하나는 반대한다. 이거는 진짜 법 아니냐. 이렇게 가야 사람들이 듣기에 저 사람들이 정책 논쟁하려고 하는구나. 이거는 국민의힘이 합리적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묶어서 그 대호투쟁으로 전개해버리면 이게 집중도가 떨어지죠, 사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다른 당의 전략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은 저 민주당 출신인 민주당 소속인 저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이 안 가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에서 대여투쟁을 좀 잘 못하는 건 저도 좀 안타까움이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법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심각한 문제라서 하원기 대변인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특히 이제 법 쪽에 계셨던 분들 뭐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 이런 분들은 반대를 워낙 심하게 하세요. 근데 민주당에서 밀어붙여갖고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방금 얘기 뭐냐면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한 대로 뭐 야당의 몫이고 반대로 그럼 여당의 책임에서는 어떤 거냐면 이게 완전 우리나라의 사회 근간을 바꿀 수도 있는 룰이잖아요. 특히 법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사법 지형이라는 게 작동이 잘 안 하실 거라고 했지만은 저는 반대로 작동이 안 하다가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그 재판을 받을 때만 발동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럼 그게 제일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정말 민주당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 지금 판사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어 좀 필요하다. 그럼 이걸 좀 더 본인들이 지금 다수당이라고 그냥 후다닥 밀어붙여하고 해버릴 게 아니라 좀 더 많이 국민들의 총의를 듣고 토론회도 하고 반대 의견도 들으려고 하고 좀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여당으로서의 좀 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었을까. 그 얘기를 드린 거고. 그 비판은 수용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그냥 세 개로 묶어가지고 뻑 해버리고 야 너네는 왜 우리한테 이거 세 개로 묶어서 따로따로 얘기해. 그거는 좀 통과되기 전에 얘기를 그렇게 하셔야지. 통과되고 이미 통과 그렇게 제가 민주당으로서 그걸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가 논평을 하자면 지금 이 일련의 현상들이 왜 이렇게 벌어지냐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다고 했을 때 실제로 사람들이 제일 우려하는 그 핀포인트를 잡아서 얘기를 해야 힘이 강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전선이 넓으면 분산되잖아요. 나만 해도 지금 2개는 반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법외국제에 대해서 수용한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엔 이제 민주당이 3일 하루에 하나씩 이제 처리를 한 건데 국민의힘이 뭐 필리버스터를 해도 이제 언론에서 잘 써주지도 않아요. 그 뭐 지금 결국에는 장애투쟁으로 나간 것도 그 절차에 있어서 뭐 집회 신고가 안 됐네 뭐 이런 것들만 언론에 써주지 왜 나갔는지 잘 보도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대법관 증언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옛날부터 얘기가 네, 있었던 얘기가 거예요. 있었죠. 예, 보수 정권 때도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26명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을 임명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이냐. 그리고 왜냐하면 대통령은 본인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지금 재판이 다 정지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선수가 심판을 지금 임명을 하는 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나가서 이제 판결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변호사님 그 지적은 어떤 국민들이 보기엔 타당한 지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임명하는 그 공표 시기를 늦추자고 하든가, 이를테면 국민의힘에서 그 대법관 증언 관련해서는 필요한 논의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20몇 명 임명하는 게 이게 공정해 보이겠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공표 시기를 늦추자는 쪽으로 전선을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거를 지적하는 거죠. 방금 전에 얘기 나온 것처럼 이번에 집회 그 신고가 안 돼 있었던 것도 제가 이제 타 방송에서 하고 있을 때 그 실시간이었어서 실시간 영상을 봤었는데, 뭔가 보통 가두 행진이라면 뭔가 좀 있어야 될 것들이 너무 없는 상황이라 갖고 저거 왜 그렇게 하지 하고 끝나고 같이 나왔던 국힘 패널 보는데, 아니 저거를 왜 뭐 현수막이라도 하나 좀 들고 하시지 왜 저렇게 했어 하니까 뭐 잘 모르겠어요 약간 이러 넘어갔는데 안 됐던 거잖아요. 아까 전에 배현진 의원 징계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지금 좀 제대로 뭘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잔인한 사람이네요. 쓰러진 사람 또 밟고 막 그러네. 그런데 내 얘기는 손을 좀 내밀어 여기서 주세요. 말을 끊으면 안 되지. 아, 그런데 정말. 그거는 야당으로서의 책임, 제일 야당이니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거지만 더 큰 권한과 더 큰 책임이 있는 여당에서 지금 그걸 물고 늘어질 때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딱 끊고 그러면 돼? 그런 비판을 수용하겠습니다. 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포한 3법에 대해서 어제 네. 조응천 전 의원이 항상 목요일마다 나오시는데 펄쩍 어제 뛰었겠죠 뭐. 어제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리를 딱 해주셨는데 무죄가 나오면 검찰이 알아서 항소 포기를 해주고 1,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법 왜곡죄로 판사를 고소하면 된다. 그리고 3심에 가면 유리하게 대법원 지형을 바꿔서 판결을 뒤집는다. 그건 어떤 방식이냐? 이재명 대통령이 26명의 대법관 중에 22명을 임기 중에 임명을 하니까 대법원 지형을 싹 바꿔가지고 3심을 유리하게 한다. 근데 대법원에서도 이게 잘 안 돼서 유죄 판결이 나면 헌재 가서 뒤집기 시도한다. 근데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도저히 안 되면 형 확정 후에 사면 받으면 된다. 요런 게 민주당 정치인들의 사법 3법 활용 방법이고 그렇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천 선배가 전 가깝습니다만 저희 당이 그렇게까지 실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 절차, 그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무죄를 받는다. 그렇게까지 유능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어차피 그렇게 하지도 못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한 부분도 있고 내가 봤을 때 과한 부분도 있는데 그냥 냉정하게 정책 논쟁을 했으면 좋겠고, 이게 대통령 방탄으로 보인다면 공표 시기를 늦추자고 하면 되는 문제고, 그러면 좋은데 우리 정치권이 이걸 가지고 정무적으로 엄청 다투고 있으니 논의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다. 냉정하게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대법관 증언 문제는 필요하다고 보고 하지만 인원을 한 2명에서 4명 정도를 한 2, 3년 텀을 두고 단계적으로 증언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앵커님처럼 그렇게 원내 지도부에서 얘기를 하고 협상을 하면 되거든요.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협상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협상이 안 되죠. 이게 결국에는 너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아까 제가 당사자성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본인 이제 대통령 임기 끝나면 바로 재판이 제기가 네.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거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형태로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옵니다. 파기환송심은. 근데 이제 이 민주당에서 진행하겠다는 게 또 부수적인 게 뭐가 있냐면 법관평가제도라는 게 있어요. 법관평가제도를 민주당에서 하겠다. 국민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판사들은
이렇게 뭐 제대로 평가를 안 받고 있는 거냐? 뭐 언뜻 듣기에는 맞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판사라는 거는 판결로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뭐 위원회를 꾸리겠다고 하지만 우리 알잖아요. 위원회라는 맞아요. 거 실제로는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대신 만들어서 그 결과 도출해내는 이런 집단이라는 거. 또 여기에서 극단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뭐 무죄로 판단한 사람, 그리고 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민주당 쪽 사람들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판결한 사람들, 이런 판사들은 100점 만점 유죄, 그리고 아니면 뭐 구형보다 더 높게 판단했다, 이런 사람들은 빵점. 이런 형태로 이미 인사를 하다가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시작했어, 재판 시작을 했어. 그때 높은 점수 받은 사람들이 고등법원 판사로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또 대법원으로 가. 근데 대법원이 갔을 때 그때는 지금 숫자가 아니라 26명인데 22명이 내가 임명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한테 내가 그때 대법원 판결을 받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근데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그 논리의 틀 안에서 작동시키려면 민주당이 할 수 있죠. 대법원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그리고 국회 다수당이 누굽니까? 법원행정처장은 누가 임명하며 대법관들은 누가 깝니까? 대법원장 우리가 임명하고 났는데 그 논리 그대로 하면은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거죠. 그거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법이 사회나 국가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부작용을 미치는지를 두고 논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본인 재판에 영향 미치니까 다 뭐 그걸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내러티브를 만들어서 쓸어 담아 버리면 전 반박할 수 있는 거죠. 그 안 해도 그것도 안 해도 네. 지금도 가능한 거니까. 반대로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지금도 네. 본인이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데 굳이 앞으로의 제도까지 망쳐가실 필요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미 통과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이재명 무죄법 만들어서 하시라. 아니 그러니까 제도를 망친다 안 망친다를 얘기를 아까도 말했듯이 각각의 법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대통령 위인설법이다 이렇게만 카피에 쓸어 담아 버리면 토론이 안 되죠 사실은. 그 제가 여기 나와서 그걸 어떻게 인정합니까? 애초에 제가 지금 민주당 대변하러 왔는데 그러면은 적어도 생산성 있는 논쟁을 하려면 제도 자체만 놓고 그 제도가 효용성이 있는지 부작용이 있는지를 놓고 봐서 아까 전에 그래서 뭐 대법관 증언까지는 좁혀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하원기 대변인의 말에 동의는 하는데 아까부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네. 이미 이제 우리가 어쨌든 간에 당의 입장에 나와서 얘기를 할 때 그거를 권한이 있고 더 센 민주당 쪽에서 먼저 좀 그런 손을 내밀고 야당에게 참여해라라고 하는 게 저는 좀 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마치 너희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게 뭐 건설적인 소양이 되겠냐라고 얘기를 하면 본인들 밀어붙여갖고 통과 다 시켜놔고 난 다음에 문 대변인. 힘없는 야당한테 얘기해가지고 너희가 그거를 핀포인트적으로 잘 얘기해서 건설적으로 얘기해서 국민들을 설득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좀 문 대변인. 내가 만약에 저희처럼 작은 당이라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당에서라면 그렇게 야당에게 국민의힘에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문 대변인 통화는-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였나요? 뭐 며칠 전에 미디어 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 표결권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더 나쁜 사람이 아니 들어보세요. 방금 뭐 우리가 밀어붙였다고 하니까 손을 내밀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있었습니다. 원내 수석 원내 지도부들끼리 합의가 됐죠. 근데 당론으로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사람을 우리가 찬성할 수는 없으니 자율투표에 맡기겠다. 자율투표에 맡긴다는 건 뭐냐면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찬성해도 우리가 뭐 징계하지 않겠다는 얘기고 맞아요. 표를 카운팅해 보니 당신들이 8표인가 9표인가 들어와서 부족했죠. 표결을 하면은 추천하는 사람이 통과된다 합의가 됐어요. 손을 내밀었다고. 그런데 왜 뒤집어졌습니까 그게? 24명이 참 그 중에 일부는 한동훈 대구 가는데 거기 쫓아가고 나머지는 뭐 하고 자기들이 표결에 안 들어와서 자빠졌어요. 근데 우리 보고 손 내밀라고 하면 이치에 닿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왜 나 할 말 없게 만듭니까? 내가 열심히 나 국민의힘 소속도 아닌데 이치 안 닿는 얘기를 열심히 국민의힘 이치에 해주고 있는데 제가 무슨 의견이 아니라 팩트만 놓고 오면 이치에 안 닿는 얘기를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법삼법은 대법원에서도 뭐 법원행정처 통해서 의견서도 이미 막 공식적으로 나가고 했는데 결국엔 이 법 통과시키기 전에 국민들에게 공론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공론화 절차도 필요하고 사법부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 이 법안들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를 한 거죠. 그리고 대통령도 뭐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은 오히려 정권 초반에 좀 힘이 있을 때 이런 법안들을 처리해 놓는 게 본인의 나중에 뭐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도 있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친민주당 성향의 그 사람들 앞으로 뭐 수사 재판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땡큐인 법안들 아니겠어요.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는 다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본인들이 장악하지 못한 사법부 이것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말 흔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는 완전 동의하고 이런 적절한 동의 어떤 이런 비평조차 제대로 힘을 상대가 이렇게 반박할 거리를 주는 지금 국힘 네. 내부에 저는 국힘 출신도 아닌데 그래도 민주당이 지금 너무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제1야당으로서 어느 역할을 해주셔야 저희도 공간이 열리는 거고 또 국민 생각했을 때도 그렇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야당이 좀 어느 정도 해줘야 여기가 건강하게 가는데 제가 방금 내가 야당 노릇 더 잘하고 있어요. 방금 얘기한 내가 그 더 잘한다고. 그거를 제가 딱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게 아니 거기에 24명 그분들은 도대체 뭐 어디서 뭐 하시고 계셨길래 우리 당이 국민의힘 미워하겠어, 날 미워하겠어요. 뭐 내가 더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실제로 법률 실무에서 벌어지는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법안 아직 남아 있잖아요. 법안 그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이거 세 개는 사실 법률가들 실무자들 방송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서초동 가면은 작동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엉망진창 만들 거는 보안 수사권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까지 보고 다시 평가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